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성 IT의 문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전 영상에 이어서 그 가독성 높은 그 코딩 방법 중에서 이 앞전 시간에는 그 이름 짓기하고 들여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번에는 그 상태, 그러니까 스테이터스하고 입력 시그널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그걸 구별을 해줘야 될 이유가 가독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내부 메모리를 건너뛰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떤 그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복잡한 조건을 단순화시키는 방법, 이런 걸 다 적극 활용해 가지고 제가 그 전제 조건, 그 다음에 입력 제어, 초기화, 출력이라는 그 코딩 컨벤션에 대해서 제가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정답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쓰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소개를 하고,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 코딩 패턴을 만들어 보셔도 괜찮고요.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에서 관연도 67-1, 그러니까 관연도 67에 1회차 문제가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다운 받아서 보셔도 되고, 일단 그 상태나 신호에 대한 이야기는 그 A 접점이나 B 접점에 대한 그 시그널 정보인지 상태 정보인지에 대한 구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67회 문제를 한번 보면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냈죠. 일단 그 셀렉트 스위치가 A가 ON이 됐을 때 푸시 버튼 A를 눌러서 일단 램프가 뒤에서부터 위쪽으로 점등을 시작을 하고, 푸시 버튼 B를 눌러서 램프 A에서부터 램프 위쪽으로 소등을 해가는 이런 프로그램이죠.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의 이제 재밌는 점은 점등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언제든지 점등을 하다가도 소등으로 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점등을 어디까지 했는지를 기억해야 될 이 문제의 키인데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 스테이터스와 시그널을 어떻게 구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셀렉트 스위치를 이제 단순히 A 접점인지 B 접점인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스테이터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 상태. 셀렉트 스위치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러니까 셀렉트 스위치 A가 ON 상태로 있고요. 나머지 두 개는 오프 상태로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M0라고 칭하고, 이 상태 하나라도 바뀌면 else에 해당되죠. else 반전 접점이 되면 M100이라고 칭한다 라고 해놓고, 여기 보면 M100이면 여기에 눌렀다 떼는 신호죠. 그러니까 얘들은 당연히 구별을 해줘야 되는 네거티브 신호로 구별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시그널로 보는 건 맞는데, 이 타이머하고 관련된 부분을 내가 왜 여기를 상승 엣지로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푸시버튼 A를 눌렀다 떼는 시그널에 의해 가지고 M1이 세팅이 되고, M1에 의해 가지고 1초짜리 타이머가 계속 반복을 하죠. A 접점이란 것은 이런 셀렉트 스위치처럼 상태 정보를 위해서 쓰는 A 접점이고, 이 순간에 상승 신호의 타이머를 이렇게 걸어주는 이유는, 읽을 때 타이머가 순간적으로 ON이 될 때 한번 내가 시그널을 발생시켜서 뭔가 카운터로 업 시키려고 하는 어떤 동작으로 작동하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이 시그널을 보면서, 얘는 시그널, 얘는 스테이터스, 타이머가 1초로 반복하니까 몇 개 정도가 증가를 했는가를 카운팅하고 싶어서 하는구나 라고 업 시그널로, 얘는 CTUD라는 이 시그널을 쓰는데, 이 업 시그널로 쓰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M4는 다운 시그널이잖아요. 어떤 종료를 했을 때 마지막까지 다 다운을 한 건가를 찾기 위해서 어떤 푸시 버튼 B가 눌러졌을 때 카운터가 시작을 하는데, 몇 개까지 감소를 하고 있느냐를 시그널로 잡기 위해서 M4가 순간적으로 다운 시그널로 이렇게 발생하는
여기에 A 접점을 두 개를 써도 프로그램이 도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굳이 이걸 시그널로 분리를 시킨 이유는 상태 정보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프로그램 가독성을 위해서 쓴 거고요. 푸시 버튼 C를 눌러줬을 때 그 순간에 뭔가 여러가지 그 카운터 값을 계산해야 되는 이런 루틴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단순히 A 접점을 쓰게 되면 얘가 스캔 타임을 돌 때마다 계속 이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태 정보니까. 그런데 M11로 세팅되는 그 순간에만 딱 한 번, M11이 셋 값을 갖는 그 순간에만 딱 한 번만 계산해라 라는 이렇게 시그널로 바꿔주게 되면 CPU가 로드가 상당히 줄어들죠.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이 작은 사이즈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CPU의 로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은데, 어떤 CPU 퍼포먼스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필요 없는 이런 계산 부분을 반드시 제거를 해야 돼요. 제거하는 방법이 얘를 상태 정보로 놓을 게 아니라 시그널로 놔야 된다는 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이 일관성 유지하기에서 내부 메모리를 건너뛰기입니다. 1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1번 문제를 완성을 시키면 또 2번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부분 완성시키고 또 다음 부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 제가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번에 대한 문제입니다. 1번 문제고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출력을, 이게 출력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2번 문제를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앞에서 이제 이게 프로그램을 쭉 내부 변수를 쭉 M2, M3, 지금 여기는 M4까지 내부 메모리를 썼고요. 카운터는 뭐 C0, 타이머는 T 상빠지 타이머를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잘 가다가 두 번째 문장을 하려고 하다 보면 M을 어디까지 썼는지 또 이해 가서 참조를 해야 돼요. 세워보고.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서 일단 M 메모리는 10단위로 건너뛰는 거, 10단위로. 두 번째 프로그램 짤 때는 M0부터 시작했으면 M1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else는 어디까지 될지 모르는 그 사이를 띄어서 M100으로 많이 건너뛰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은 M200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이게 내부 메모리 건너뛰기 방법이고요. 이런 습관을 들여놓으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굳이 어떤 부분 프로그램을 완성해 갈 때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어디부터 메모리를, 아니면 어디서부터 타이머를 이렇게 써야 되는 부분이 간단히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걸 M10부터 증가를 시키면 되고, 카운터는 위에 쓴 흔적이 있으니까 C10부터 10단위로 지금 건너뛴 거죠. 만일에 문제가 세 번째다 그러면은 대부분 내부 메모리 10개 이상 안 쓰거든요. 문제가 세 번째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M30부터 시작하면 돼요. M30 아니면 카운터면 뭐 C30 30부터. 그러니까 10단위로 지금 건너뛰고 있는 거고요. C10 그 다음에 있는 D5도 발생했으면은 위에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지만 우리가 10단위로 쓰기로 했으니까 D10부터 그냥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내부 메모리 건너뛰기 방법입니다. 복잡한 조건을 단순화 시킨다는 건데요. 복잡한 조건을 단순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그런 단순화를 시키지 않고 그 전제 조건을 앞에 달고 갔을 때 복잡성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관연도 68회차 1일 첫날의 문제예요. 제가 이 전제 조건에 셀렉트 스위치가 이런 상태이면 하고 여기서 바로 그 입력 제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변수가 바뀌면 M10으로 리셋을 하는 그 조건으로 가라,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이 부분이 바로 그 복잡한 조건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은 케이스예요. 자, 그래서 계속 이 조건들을 달고 다닙니다. 여기에서 이 M0는 이 조건 플러스 푸시 버튼 A가 눌렀다 뗐다는 조건이 포함된 조건이니까 여기는 또 다른 조건이에요. 근데 이 조건이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 셀렉트 스위치가 A가 ON이 된 조건을, 출력에서 이런 게 쓰이죠.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셀렉트 스위치의 조건을 이런 식으로 달고 다녀야 된다고.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것을 다른 내부 메모리로 치환을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복잡성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리팩토링이 된 단순화된
프로그램 예를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 67의 그 1일차 문제인데요. 보세요. 어떤 전제 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M0로 얘가 대표성을 가지고 치환을 해 놓으니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달고 다니면 프로그램이 훨씬 심플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출력할 때도 이런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출력이 돼야 되니까 이 출력 조건을 이런 식으로 달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프로그램 가독성이 높아져. 야, M0가 어떤 의미죠? M0가 셀렉트 스위치 A가 ON이 되고 나머지가 오프된 상태. 그 다음에 10단위로 건너뛴다고 그랬으니까 이 셀렉트 스위치 B가 ON이 되고 나머지가 오프된 상태가 M10으로 우리가 치환을 했지 않습니까? M10인 상태. 자, 그래서 M0와 M10인 푸시버튼 C를 포함시킨 이런 조건이면서 푸시버튼 C가 눌러진 상태에서만 출력이 되는, 지금 제가 이제 코딩 컨벤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코딩 컨벤션을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이 부분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냐면 이 전제 조건 하에 어떤 그 움직여야 되는 프로세스고요. 이 부분이 입력 제어입니다. 입력 제어. 그렇다. 그 다음에 입력 제어가 끝나면은 이 실제 어떤 전제 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바뀌었을 때 반드시 해줘야 될 리셋 조건을 모아서 M10을 이 부분에다 리셋 조건을 합니다. 초기화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이 초기화가 끝나면 해야 되는 부분이 출력이죠. 출력을 출력은 이제 병렬로 발생하니까 출력 부분만 따로 좀 밑으로 내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또 이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겁니다. 전제 조건, 입력 제어, 그 다음에 초기화. 그러면 그걸 어디다 끼워 넣냐면 이 사이에 끼워 넣는 거죠. 출력은 이중 코일 문제 때문에 병렬로 연결해야 되니까 출력 부분만 따로 모아서 병렬로 처리를 하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전제 조건, 입력 제어, 초기화, 그 다음에 출력, 이런 그 코딩의 그 패턴을 반복을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그 66회, 65회, 64회 이후로는 대부분 지금 3년 이상, 그러니까 6번 이상의 회차에서 이런 그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새로운 패턴이 바뀐다 하더라도 실제 어떤 프로그램을 짜거나 이런 PLC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패턴이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화를 어디서 해야 될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이번 세션이 끝나면은 제가 이 PLC의 스캔 타임 하고 관련된 그 초기화 위치가 왜 저 부분이야 되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그 과정을, 그런 시간을 따로 세션을 한번 마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좀 더 정기적인 뭐 시각으로 일단 기본 상식은 가진 건 맞고요. 이건 프로그램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야 되는 이런 과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사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그 세 번째 세션에서 제가 좀 심화학습, 오히려 그게 기초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 모든 그 커맨드 하나하나를 제가 분해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 과제는 이번 그 세션의 가독성 높은 코딩 방법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견고하고 빠른 코딩 방법, 실제 그 편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키보드 마우스를 쓰지 않고 키보드 중심으로 어떻게 편집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가능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매뉴얼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 매뉴얼을 좀 찾아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